두 번째, 업무 수행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얻는 장점들이 많이 있죠. 그 첫 번째, 조직의 목적에 부합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업무 마감일에 쫓기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업무 활동의 각 단계별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사례 연구에서 조급한 주임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한여유 주임에 비해서 업무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조주임보다 한주임이 일을 더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주임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조주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례를 통해서 업무 수행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수행 계획은 조직의 목적이나 방침에 부합되도록 조직이 정한 규정이나 규칙, 규범, 시간 등의 제약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됩니다. 업무 지침을 확인한 후에 활용 가능한 자원과 제약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업무 수행으로 표현하는 업무 수행 시트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직에는 아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업무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업무에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절차나 과정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게 마련이죠. 우선 업무 수행 계획을 작성할 때는요, 업무 지침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 업무 지침은 조직에서 제공해주는 업무 지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한 업무 지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 지침을 확인하고 나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어느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는 예산, 시간, 예산, 기술, 인간관계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활용 가능한 자원이 파악이 되고 나면 다음에 업무 수행 시트를 이용해서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로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사용되는 업무 수행 시트로는 워크플로우 차트라든지 간트 차트, 그 다음에 ERCR, 체크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 ERCR은 뒤에 가서도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eliminate,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은 reduce, 감소시키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적은 것은 증가시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 수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내용, 업무 지침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지침은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업무 수행의 준거가 되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업무 지침을 작성할 때는 조직의 업무 지침이나 장단기 목표, 그리고 경영 전략, 조직 구조와 규칙 및 규정 등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업무 지침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 작성되고 나면 절대 불변이 아니죠.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자원 확인입니다.
업무 지침이 수립되고 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업무와 관련된 자원으로는 시간, 예산, 기술과 같은 이런 물적 자원과 그리고 조직 내외부 공동 업무 수행과 같은 이런 인적 자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가용 자원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조직 내 가용 자원은 무한이 아니죠. 유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 하에서 최대한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함양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활용 자원이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업무 수행 시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 수행 시트를 작성하게 되면 업무 수행 단계별로 처리해야 할 일과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발생 지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 단계로 업무를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 지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죠. 업무 수행 시트로는 바로 워크플로우 차트와 간트 차트 그리고 ERCR 체크리스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크플로우 차트는요, 일의 흐름을 동적으로 보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그 워크플로우 차트에 사용하는 도형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주된 작업과 부차적 작업, 그리고 혼자 처리 가능한 것과 협조 필요한 작업, 주의해야 할 일, 도구를 사용해야 할 일 등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된 업무는 사각형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세부 절차는 타원으로, 그리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는 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그 각 활동별로 소요되는 기간이나 시간을 옆에다가 병기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차트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시장 조사에 관련된 워크플로우 차트를 작성한 예인데요. 이렇게 사각형은 주된 업무라고 그랬죠. 그리고 원은 시작과 종료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부 활동은 타원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세부 절차는. 먼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설정하는데 이때 시간이나 기간을 옆에 같이 표시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11일부터 20일까지는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가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작업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 계획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작업 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제조를 하고 해서 업무가 완전히 종료가 된다 라는 식으로 워크플로우 차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간트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트 차트는요, 1919년 미국에 있는 간트가 창안한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단계별로 업무를 시작해서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 형식으로 보기 좋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간트 차트의 특징으로는 전체 일정을 보시다시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기본 설계, 타당성 조사, 시공, 기타 등등 이렇게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활동 사이의 관계를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셀 같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쉽게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자에서 우는 시간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6월, 7월, 8월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는 바로 과업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 업무에 있어서 기본 설계는 언제 하고, 이 기본 설계가 끝나고 나면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는 또 언제 하고, 그 다음에 시공에 있어서 실제 시공은 언제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는 언제 하고, 이렇게 한눈에 전체 일정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차트가 바로 갸안트 차트입니다. 다음으로 ERC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ERCR 기법을 활용해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E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엘리미네이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리듀스입니다. 너무 많다면 그것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작으면 그것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R은 레이저,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조직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할 것인지 엘리미네이터, 그리고 무엇을 현재 수준 이하로 줄일 것인지 감소죠. 리듀스, 무엇을 새롭게 만들 것인지 크리에이트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인지 레이즈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업무 수행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ERCR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78쪽에 있죠.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업무 수행 시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업무의 각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바로 체크리스트인데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업무를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활동으로 나누고 각 활동들로부터 기대되는 수행 기준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yes, no로 체크를 함으로써 확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바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업무 수행 시트를 활용해서 아래 사항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아니 1학기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할 일과 스케줄에 대해서 갸안트 차트를 활용해서 작성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없애야 하고 줄여야 하고 또 무엇을 새로 시작하거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ERCR 업무 활용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업무 수행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언제나 정확하게 하는 게 아주 필요하죠. 아무리 간단한 업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잘 듣고 확인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만약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불분명한 점은 반드시 상사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후에 일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수행 원칙으로 신속성을 들 수 있는데요. 지시받은 업무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전에 끝내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을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 레포트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내에 레포트를 제출해야만 되지 기한이 지나고 나서 제출한 레포트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보고서를 완료하기 전에 반드시 중간 보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업무 내용이 당초에 지시받은 내용과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을 마무리 지어 놓고 상사에게 검토를 받으러 갔을 때 상사의 지시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마무리 지었다면 아주 그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 보고서를 해서 상사의 지시사항과 차이가 있을 때는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여러분들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기한 내에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연 사유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시간을 정해서 업무 중단에 따른 시간 낭비를 제거하는 것도 업무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디지털 다이어트는 바로 과도한 디지털 도구 활용에 따른 디지털 피로감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바로 디지털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서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SNS를 통한 소통으로 인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계속적인 업무 중단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그 SNS를 업무 수행 중에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등등의 디지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입니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그런 업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 이외의 동료나 다른 부서의 사람들 그리고 상사들의 손을 거쳐서 그 업무가 완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신의 주요 업무가 부서 내 또는 다른 부서와 어떤 연관성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9장 개인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이해 능력이란 직업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잘 알고 그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을 확인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인은 업무를 누구나 수행하게 되어 있죠. 업무는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적 활동을 말합니다. 직업인들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는요, 특정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인데요. 이 직무기술서에는 직무 명칭과 직무 개요, 그리고 업무 및 과업, 그리고 직무 수행 요건 등을 기술하게 됩니다.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계획이 필요한데요. 이런 그 업무 수행 계획을 작성할 때 조직의 규정이나 규칙, 규범, 시간 등의 이런 제약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지침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 수행 시트를 작성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 수행 시트의 종류로는 워크플로우 차트와 간트 차트 그리고 ERCR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상으로 9장 개인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0장
업무 수행의 방해 요인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장에 있는 문제를 풀이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